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제 딸아이가 어느새 100일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한 3개월쯤에서 나타나는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변화가 우리 딸아이한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키나 체중이 늘어가는 성장은 말고 발달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수유텀이 어느 정도 잡히고 밤에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은 한 2개월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밤에 한 7시간 정도씩 스트레이트로 자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은 100일이 지나도 밤에 자꾸 깨서 3시간씩 수유하느라고 힘들어한다고도 하는데 저희 아이는 매우 고맙게도 밤에 안 깨고 길게 잘 잡니다. 당연히 어떤 하나의 행동만 가지고서 이렇게 된 건 아닐 테고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의 결과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걸 텐데요.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돌이켜보면 우선 신생아 때부터 낮과 밤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됐었어요.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조리원에 있을 때도 낮에는 항상 소음이 있었어요. 불도 항상 환하게 켜 있었고 심지어 아이가 잘 때도 조명이 켜 있거나 해가 들어오고 있거나 그랬습니다. 소음은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화도 많이 있었고 아이가 잔다고 눈치를 따로 본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있어서 말을 해야 될 상대가 없다면 라디오나 음악이라도 틀어놨답니다.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틀어줬어요. 아이가 어릴 때 한 신생아 때 조리원에 있을 때 이런 때는 그래도 좀 조용한 클래식을 많이 틀어줬고 잘 때도 또 이제 그런 클래식들을 틀어주긴 했었지만 저는 아이 낮 시간대 이런 때는 신나는 노래도 많이 틀어줬어요. 신나는 노래라고 해서 클럽에서 나올 것 같은 정말 시끄러운 노래들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BTS, 샤이니, 오마이걸, 러블리즈 이런 수준. 낮 시간 동안에는 아이가 자고 있다가 깰까봐 유난히 더 조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지금도 아이 자는데 옆에서 잘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아이가 깨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잘 때는 속사계를 주로 싸서 재우는 편이었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손이 평평 튀어 올라가서 자기 손에 화들짝 놀라서 깨더라고요. 그래도 낮에는 그냥 속사계만 해줬고 밤에 잘 때는 아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게 스와들 스트랩 이런 거를 해줬습니다. 처음 볼 때는 너무 아이를 조이는 것 같고 생긴 게 마치 구속복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편했나 봐요. 되게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 육아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밤에 자다가 잠깐 찡찡거리는 건 바로바로 반응해주진 않았어요. 밤에 아이들 수면 주기 때문에 조금 칭얼거리고 울다가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수유텀이 됐거나 혹은 수유텀이 안 됐더라도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면은 그때만 아이를 안아서 수유를 해주고 그랬답니다. 대신에 낮에는 아이가 달라는 대로 좀 더 주는 편이었어요. 밤에는 제가 주로 받고 낮에는 아내가 주로 보는 편이라서 아내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낮에는 수유를 2시간 동안 한 적도 있고 아이가 30분 만에 다시 깨가지고 밥을 찾아서 준 적도 있고 아무튼 그랬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밤중에 이렇게 길게 자기 시작한 이후로는 낮에는 너무 길게 재우진 않았어요. 한 3시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한 번씩 깨워보고 그러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렇게 일부러 깨우지 않아도 아이가 3시간 정도 자면은 대부분 깨긴 하더라고요. 길게 자면은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한 달 반 정도부터는 의도치 않게 수면 패턴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밤 9시 이후쯤 씻기고 수유하고 10시에서 11시쯤 자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밤새 잠을 푹 잔 거예요. 매일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정말 피곤하고 맨날 정신 못 차리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 11시, 12시쯤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 7시, 8시 이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사 지각할 때처럼 아침에 개운하게 쎄하게 딱 일어났는데 정말 딱 걱정이 되는 거죠. 밤에 아이가 우는 걸 내가 못 듣고 계속 잤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내도 울음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잔 걸 보면 그건 아니고 아이가 푹 잘 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난 이후에 한 4, 5일 정도는 또 3시간 정도 텀으로 일어나다가 아이가 다시 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씩 계속 자더라고요. 그게 한 2개월 반, 3개월 조금 안 되는 때쯤부터였어요. 전에 제가 통잠이나 수유 이런 영상에서 얘기했던 걸 거의 지킨 것 같아요.
다만 아이가 너무 빨리 통잠을 자기 시작해서 조금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밤에 배고프지 않을까? 너무 길게 굶는데 깨워서 수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이를 깨워서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진료 때 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아이가 이제 체중이 잘 늘고 있고 수유량이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적당량이라면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굳이 깨워가면서 밤수를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달 지나가면 수유텀이 조금씩 잡히기도 하고 아이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뭐 벌써 12시간씩 이러고 통잠을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애가 깨죠. 대신에 아이가 이렇게 배고파서 깨는 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애가 체중이 좀 모자라는 편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수유량이 너무 적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 밤중에 한 번 정도는 깨워서 밤 수유를 좀 더 유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유지하라고 얘기 드리죠.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리고 이제 확실히 물건을 시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것도 한 100일 때쯤부터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보이는 게 생기기 시작해서 그러는지 시야가 좀 차단돼 있는 침대 같은 데다 눕혀두면 아이가 금방 울어요. 답답한지. 그래서 꺼내서 안아주거나 아니면은 주변이 확 트여있는 놀이매트 같은 데 눕혀두면 또 잘 놀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는지 웃으면 따라서 웃어요. 한 3개월 정도서부터는 미소 짓는 거는 따라 했던 것 같고 한 3개월 반쯤부터서는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까르르 하고 소리를 내서 웃더라고요. 큰애들처럼. 되게 신기했어요. 주먹고기도 이제 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손가락은 다르죠. 저희 아이는 보통 손등을 주로 빠는 편이에요. 손가락을 넣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도 손을 빠는 것도 빠는 건데 눈 앞에다가 두고 관찰을 엄청 오래 해요. 그리고 베넷머리가 많이 빠져서 이제 진짜 거의 동자승 같은 느낌이에요. 얼핏 보면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짬밥이 좀 있다 보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외모를 보고 조금 더 잘 구분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갓 태어난 신생아들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가끔 정말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진료하다가 실수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을 하고 진료를 한답니다. 외출은 생후 한 달째 아이 접종하고 심장 초음파 보느라고 이미 나간 적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 사람들이 좀 있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도 한두 번 외출을 했어요. 마스크를 아직은 못 씌우니까 거리두기는 유지하고 다녔지만요. 사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입장에서 100일, 정확히는 90일이 넘었다고 하면 가장 크게 안심하는 게 바로 면역과 감염이에요. 아이들 열 나는 거. 90일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면역력도 약하고 세균 감염도 잘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난다 그러면 초비상이거든요. 아마 그 시기쯤 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까운 소아과에 데려가면 큰 병원 가봐라 하고 대부분 얘기를 할 거고 큰 병원을 가보면은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 피검사나 소변검사는 거의 아마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입원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름만 들어도 조금 겁나는 뇌수막염 검사까지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좀 안심하고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게 90일 이후예요. 그래서 90일 이후부터는 물론 아이가 나갔다가 감기 걸려서 열 나고 있으면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급격히 안 좋아질 가능성은 확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좀 안심하면서 볼 수 있게 되고 일상적인 외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약을 쓰거나 이러는데 제약이 좀 있으니까 계속 좀 조심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 심잡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터미를 하면 고개를 들 수 있게 됐고 앉혀두면 목을 조금씩은 가눌 수 있게 됐어요. 뒤집기는 딱 한 번 정말 운빨로 조금 성공했고 그 뒤로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터미타임은 매일 꾸준히 10분씩 이렇게 해주고 있지는 않고 생각나면 한 번씩 아이를 안전하게 엎어두고 있습니다. 사실 까먹고 못하는 날이 훨씬 많아요. 뒤집기는 아직 못하고 그냥 몸을 옆으로 돌리고선 움찔움찔 뒤집으려고 하는 애쓰는 정도. 좀 마찰력이 적은 놀이매트나 범퍼 침대 이런 데 눕혀두면은 아이가 뒤집기를 하려고 애쓰면서 그냥 뱅글뱅글 몸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있더라고요. 영유아 검진할 때 아이 엄마 아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상하리 많지 뒤집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3, 4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뒤집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뒤집기보다는 목을 가누는 모습이 있는지가 먼저예요.
그런 거 보려고 다들 터미타임 같은 거 시키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목을 가누고 난 이후에 뒤집기를 하게 되는데 뒤집기가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해서 그런가? 목 가누는 거는 그냥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뒤집기를 못하면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터미를 했을 때 아이가 고개를 좀 드는 게 한 2개월쯤, 아이들이 목을 가누는 게 한 3, 4개월쯤 이렇게 나타났다면 아이는 지금 잘 발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뒤집기는 보통 한 4, 5개월 정도에 평균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근데 3, 4개월 때 뒤집기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셔서 정말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발달이 빨라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긴 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뒤집긴 아직 못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5개월이라고 해도 아이들 따라서는 그거보다 한두 달 정도 늦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조동 누구네 아이는 뒤집기를 벌써 했다던데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저희 아이가 100일 동안 어떻게 컸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왔구나 싶네요. 지금 육아를 같이 하고 있으신 엄마 아빠들도 빨리 아이의 100일의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